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고 울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30 세대가 특히 지금 DC 인사이드 갤러리 같은 데 올라오는 걸 보면은 정말로 이런 대통령도 있나, 대통령 정말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그거에 감동했다. 정치인은 다 지금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분도 계시다라고 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감동하는 그런 어떤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동 내지는 또 눈물, 또 감사, 이런 말들이 주를 이룹니다. 또 빨리 구속 취소, 그리고 탄핵 무효, 이런 말들이 주를 이룹니다. 강실업의 또 지금 생방송을 보신 분들이 다른 댓글 이거 보면은 제 방송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또 구해달라라고 하는 또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말이죠,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저도 견마 치료를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두 군데예요. 하나는 헌재입니다. 헌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생명줄을 일단은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헌재의 재판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AI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뭐예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성의 논리로 완전히 모든 것이 그렇게 재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감동과 또 국민들이 느끼는 눈물, 이거를 그 사람들도 느껴요. 물론 이제 느끼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확산되고 그야말로 오늘 나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나는 그걸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42%에 이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원래가 국가의 안정을 기하고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건데, 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목적에 맞는 그런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상적인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해요. 인간은 나약한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어떤 그 집단이 되고 그 집단에서 어떤 권력을 가질 때 좀 이제 센 척하는 거지, 실제는 아주 나약한 거예요. 근데 헌재재판관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탄을 받다 보니까 우측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50% 지지하고 그 다음에 42%나 되는 사람들이 헌재 파면 결정이 나도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나면이 아니야, 나도 결정하지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측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재가 결국은 하나의 의견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도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누가 주도했다는 게 알려지면 그야말로 온팍 쓰게 되고 의사오적되는 건 뭐 시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의 의견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이제 평의를 열어 가지고서 각자 이제 누구 의견을 지배한다든지 누구 의견을 끌어들인다든지 뭐 말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거다. 그럼 각자 의견에 맡기면요, 지금 이거는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결과를 봐라,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의도가 증명된 바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위중한 그런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파면시킬 정도의 그런 대통령이라고 하는 민족 정당성이 가장 큰 그런 어떤 기관이거든요.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족 정당성이 가장 큰 국가기관인 대통령이란 다른 직책하고도 달라요. 다른 어떤 또 그 선출직하고도 달라요. 일개 무슨 뭐 시장이라든지 일개 국회라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막중한 이 국가기관을 과연 일개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내릴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각하를 하는 것이 답이라는 결론에 이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각하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이게 8대 0으로 일치가 되기 어렵다면, 그러면 이제 기각 의견과 인용 의견이 갈리면 이 실명을 밝히게 돼 있거든요, 이 판결문에다가.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42%나 지금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도
인정치 않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각하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각하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적법이에요. 원래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 각하라고 그러거든요. 부적법 기각은 아니에요. 부적법 각하지. 그래서 첫 번째, 소추 사이의 동일성이 깨졌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라고 말하는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소 사실의 동일성, 소추 사실의 동일성. 다시 말해서 처음 그 국회를 의결을 할 때 그때 내란죄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빠졌죠. 내란죄를 철회한 거 이거 말이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을 어겼어요. 헌법재판소법을 지 멋대로 막 어기고 그래서 40조라든지 뭐 헌법재판소법 24조, 그다음에 32조, 40조, 51조 이런 것들을 막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어기고서도 무슨 인용 결정을 한다?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요건 미달이에요. 그리고 또 부적법해요. 그런 경우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답이다. 헌법재판소 24조 같은 경우는 탄핵심판 당사자가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피 신청했는데도 정계선 같은 경우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계선은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미선 뭐 전부 다 사실은 기피 사유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기피도 안 하고 회피도 안 하고 그다음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수사 중인 또는 재판 중인 그런 기록을 받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그냥 어겨버렸잖아요.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그런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면 일괄로 기일 지정하고 그러려면 우리 측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제 멋대로 했다든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지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안 들어주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법을 어기고 내지는 또 편법, 탈법, 불법 이런 것들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각하가 정답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고 굉장히 감동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응원하고 이게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번에 오늘 여론조사하고 내일 여론조사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각하가 답이다. 각하만이 결국은 나라도 살고 헌법재판소도 살고 헌법재판관도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불거질 그 수많은 혼란과 그 수많은 어떤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 아무도 감당 못해요. 아무도 책임지도 못합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야말로 뻘짓을 했을 때 그 책임은 오로지 헌법재판관들과 헌법재판소가 져야 될 겁니다. 자, 각하가 정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최후 진술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강시엽 TV입니다.